MRI하고 MRA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제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어요. 남편 뇌경색 오는 걸 보니까 저도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뇌 MRI와 MRA 검사를 했는데요. 그 부인의 MRA는 굉장히 정상이었어요. MRI를 봤는데 뇌수막종이라는 뇌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무엇이고, 새벽에도 안 깨고 잘 자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점점 없어지는지, 불면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결국은 내 몸의 생체 시계가 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범인 중에 하나로 밝혀진 것이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송과체라는 뇌의 깊숙한 부위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고 깨고 하는 것들에 관여를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50대, 60대, 70대로 가게 되면 젊은 시절에 비교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좀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는 다 경험하시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어머니가 깨워도 일어나기 힘들고, 또 주말이 되면 10시, 11시까지도 잠을 잘 수가 있죠. 어머니가 깨우죠. 밥을 먹고 자라고. 근데 어느 정도 50대, 60대가 되면 아무리 일요일 날 내가 오래 자고 싶어도 6시만 되면 눈이 깨지는 거죠. 참 억울한데 이 생체의 노화시계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체 노화시계의 주요한 원인이 바로 그 멜라토닌인 거죠. 이 멜라토닌은 빛에 반응을 합니다. 즉 밝은 낮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가 않고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거든요. 즉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환경은 어두워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빛을 차단을 하고 컴컴한 환경이 돼야지 잠을 잘 잘 수가 있는데요. 방 안에 TV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수면하는 데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이제 자기 전에 좀 편하게 쉬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또 억제하게 되니까 뇌는 각성되게 되고 잠이 잘 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음악이나 또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귀에 켜놓고 주무신다, 이런 분들 진료에서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소리만 듣는다 하더라도 뇌는 계속해서 각성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잠자는 환경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잠자는 방은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옛날엔 저희 집도 그랬고요. 제일 큰 안방에서 TV도 있고 모두 가구들도 많고 가족들도 북적북적거리고 그런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했었죠. 사실은 그런 생활을 하는 공간과 잠을 자는 공간은 오히려 작고 어두운 방에서, 즉 침대만 있다든지 그런 방에서 잠만 자는 것이 수면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꽤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그 집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침실로 정하고 그 방은 침대밖에 없어요. 아무 가구도 없고.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커튼도 좀 어두운 커튼을 하고요. 그래서 낮에 생활하고 밤에 잠자러 들어갈 때는 딱 그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것이 못 자는 것보다 나을까요?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딜레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건지, 과연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되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수면제를 복용하면 이 수면제의 의존성, 중독성이 생길까 봐 두려워지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너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면을 유지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특히
불면증이 지속되고 수면량이 부족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치매 같은 병도 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수면이 우리 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잠자는 동안에 뇌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식기세척기 있죠? 잠자는 동안에 식기세척기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깨고 나면 식기세척기는 꺼집니다. 이런 뇌의 식기세척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전에 나온 학설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면제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최근 나온 연구 논문을 보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대표적인 수면제인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면 이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수면제를 먹었더니 내 뇌의 식기세척기가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충분한 시간을 잠을 잤는데 생각만큼 뇌에 있는 찌꺼기가 잘 청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띵하고 멍한 이런 증상들을 자주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담당 의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자분의 수면 패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뇌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뇌 검사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저한테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냥 머리가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뇌혈류 검사를 했다. 뇌혈류 검사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머리가 아픈가요?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건강검진에서 뇌 CT를 찍어서 이상은 없는데 나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MRI를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 MRI를 찍으셨습니까? MRA를 찍으셨습니까? 하면 제가 그냥 통 속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이게 I인지 A인지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그냥 뇌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선 뇌혈류 검사나 뇌파 검사 같은 것은 뇌의 기능을 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뇌 CT나 MRI 같은 검사는 뇌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경외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리자면 우선은 구조적으로 뇌나 뇌혈관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왜 머리가 아픈지 어지러운지 왜 이명이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원인을 찾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뇌 CT 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뇌 CT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뇌의 출혈하고 석회화를 알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뼈를 볼 수가 있고 출혈 여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응급실에서 뇌 CT를 많이 찍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이게 혹시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찍을 수 있는 것이 CT이기 때문에 뇌 CT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뇌종양이나 뇌경색 여부, 뇌가 얼마나 노화됐는지, 뇌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미세혈관들이 어떤 병은 없는지 이런 많은 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MRI가 가장 좋은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뇌 MRI를 찍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 다시 질문하시는 게 MRI를 찍어야 됩니까? MRA를 찍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뇌 모형이 여기 있습니다. MRI라는 것은 말 그대로 뇌에 있는 이 조직, 뇌의 살을 보는 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MRA는 이 뇌 조직 속에 숨어 있는 혈관만을 따로 추려서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중요한 검사입니다. MRI를 통해서 뇌 종양은 없는지, 뇌세포가 얼마나 손상된 흔적은 없는지,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뇌 종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훨씬 흔한 병이기 때문에 뇌혈관이 좁아진 데는 없는지, 뇌혈관이 늘어나거나 부풀어 있는 곳은 없는지, 즉 동맥류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 건강 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 사례가 있을까요? MRI하고 MRA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래도 MRI라는 것이 고가 검사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제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어요. 환자분이 퇴원하신 날 그 환자분의 부인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아 그런데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한 번도 뇌에 대한 검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뇌경색 오는 걸 보니까 저도 한번 검사를 해 보고 싶어요."라고 뇌 MRI와 MRA 검사를 했는데요. 그 부인의 MRA는 굉장히 정상이었어요. 뭐 혈관 좁아진 데도 없고 동맥류도 없었습니다. 근데 MRI를 봤는데 생각지도 않은 뇌수막종이라는 뇌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만약에 이분한테 MRA 검사만 했다면, 즉 뇌혈관 질환이 흔하니까 MRA만 검사했다면 뇌종양을 놓쳤겠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찾아왔던 28세 젊은 여자 환자분이었어요. 아가씨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증상으로 제 진료실에서 왔고 정밀 검사를 해보게 됐습니다. MRI 검사를 했는데 MRI 너무 깨끗하고 건강한 젊은 뇌였어요. 근데 혈관을 보는 MRA 검사를 했는데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제가 MRI 검사만 했으면 뇌동맥류란 무시무시한 병을 놓쳤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뇌 쪽 부분을 추가로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한 CT 검사는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CT라는 것도 굉장히 정밀 검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뇌로 CT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이 정상이었대. 그러면 그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뇌에 대한 추가 검사를 안 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CT 검사는 뇌에 생긴 출혈이나 석회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뇌혈관과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MR 검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MRI 검사를 또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 검사하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문하십시오라고 해서 MRI 검사를 갖고 오면 거의 10명에 9명은 MRI나 MRA 둘 중에 한 개만 찍으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환자 입장에선 내가 MRI를 찍었는지 A를 찍었는지 정확히 구별은 안 되지만 뭔가 MRI라는 굉장히 고가의 정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 영원히 뇌에 대한 검사를 안 할 가능성이 많으시거든요. 즉 본인이 만약 건강검진으로 뇌 MR을 찍었다면 MRA와 MRA 두 가지가 다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한 가지만 찍으셨다면 뇌에 대한 검사는 반 정도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준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내가 살면서 걸리고 싶지 않은 병하면 1위가 치매고 두 번째가 뇌졸중입니다. 치매든 뇌졸중이든 한 번 생기면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들,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병이라는 인식 때문인 거죠. 이런 치매나 뇌졸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우리가 다 아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흡연, 음주를 피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를 잘하고 충분한 유산소 운동,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이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는 전조 증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뇌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뇌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건강한 뇌 유지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